6학년 여러분, 오늘은 생활과 소프트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40쪽을 펼쳐주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40쪽의 소화기 사용 순서를 생각해보세요. 잘 살펴봤나요? 소화기 사용 순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사용 순서의 첫 번째는 불이 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침착하게 소화기를 가지러 갑니다. 세 번째,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가져갑니다. 네 번째, 소화기를 땅에 놓은 뒤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다섯 번째,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도록 바람을 등지고 섭니다. 여섯 번째, 소화기의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합니다. 일곱 번째, 소화기의 손잡이를 힘껏 움켜쥡니다. 여덟 번째, 소화기에서 나오는 분말을 화재가 난 곳으로 골고루 분사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40쪽의 소화기 사용 순서를 차례대로 번호 매겨보세요. 그런데 소화기 사용 순서를 왜 알아보았을까요?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는 방법은 절차적 사고를 적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절차적 사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절차적 사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40쪽을 읽으며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절차적 사고를 적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었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화기로 불 끄기, 물건 구매하기, 옷장 정리하기, 빨래하기, 식물 심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각각의 문제를 순서에 맞게 단계별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절차적 사고입니다. 정리를 하면 절차적 사고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를 순서에 맞게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을 말합니다. 절차적 사고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행동 속에서 특별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이랍니다. 그럼 절차적 사고로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먼저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문제에 절차적 사고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문제를 구매 목록 작성하기, 계산하기, 장바구니 챙기기, 일반 식품 담기, 아이스크림 담기, 계산대 앞에 서기와 같은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작은 단위로 쪼갠 문제를 순서에 맞게 단계별로 처리해야겠죠?
작은 단위로 쪼갠 문제 중 먼저 구매할 목록을 작성한 뒤 가게로 갑니다. 가게에 가면 장바구니를 챙기고 일반 식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녹을 수 있으니 마지막에 담습니다. 다 담았으면 사람이 없는 계산대 앞에 줄을 섭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을 하면 물건 구매를 완료하게 됩니다. 빨래를 해야 하는 문제로 절차적 사고를 한 번 더 적용해 볼까요? 빨래를 해야 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겠습니다. 빨래를 해야 하는 문제를 빨래 널기, 빨랫감 분류하기, 세제 넣기, 빨래 개기, 세탁기 작동시키기, 수납하기와 같은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작은 단위로 쪼갠 문제를 순서에 맞게 단계별로 처리해 볼까요? 작은 단위로 쪼갠 문제 중 먼저 같이 세탁을 할 수 있는 빨랫감과 할 수 없는 빨랫감을 분류하여 세탁기에 넣습니다. 다음은 세탁기에 적당량의 세제를 넣은 후 세탁물의 적절한 코스를 설정하여 세탁기를 작동시킵니다. 세탁이 완료되면 빨래를 건조대에 널어줍니다. 빨래가 다 건조되면 빨래를 갠 후 수납장에 넣어주면 빨래하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41쪽에서는 청소를 해야 하는 문제에 절차적 사고를 적용하였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41쪽에서 청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세요. 청소하기 문제를 환기하기, 물건 정리하기, 옷장 정리하기, 먼지 털기, 바닥 쓸기, 바닥 닦기, 청소도구 정리하기와 같이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단위로 나눈 문제 중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하기에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닥 쓸기와 바닥 닦기가 있습니다. 바닥에 물기는 먼지를 닦기 힘들게 하므로 바닥을 쓸고 난 뒤 바닥을 닦아야 합니다. 청소하기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눈 문제 중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하기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것과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청소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사고를 잘 이해했나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절차적 사고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1쪽의 활동해보기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41쪽의 활동해보기를 해결해 봅시다. 일상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여러 개 적어보세요. 다음은 일상생활 속 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적어보세요.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단위로 나눈 문제의 순서를 정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표현해 보세요.
문제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잘 찾았나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경험은 여러분의 절차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킨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절차적 사고란 무엇이었나요? 절차적 사고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를 순서에 맞게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을 말합니다. 절차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예를 들어보면 내 방 청소하기 문제는 환기하기, 물건 정리하기, 옷장 정리하기, 먼지 털기, 바닥 쓸기, 바닥 닦기, 청소도구 정리하기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차적 사고를 적용하여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